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원희룡 제주지사가 조만간 아마 늦어도 11월 초까지는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 지사 경선 출마 선언을 계기로 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본격적으로 출마 결심을 할지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야권의 대선 후보 움직임과 그리고 물색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서울시장 후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서정욱 변호사님과 함께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예. 원희룡 제주지사가 그동안 대권을 겨냥해서 지속적으로 사실은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네. 시국 현안들에 대해서 뭐 발생할 때마다 나름대로 SNS라든가 뭐 성명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입장을 표명해 왔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은 원지사가 내년 대선 경선 출마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본인이 얘기한 거 보면은 늦어도 10월 말 아니면 11월 초까지는 공식화하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야당 내 대선 후보들도 본격적으로 이 마당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결국에 저는 이제 그 원희룡 이분 상당히 그 잠재력 있는 네. 대권 주자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일단 이분이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스토리가 학력고사인데 그 전체 전국 수석 사법고시 역대 최고 점수로 수석했어요. 예. 제가 사법고시가 알잖아요. 예. 역대 최고 점수로 수석. 이런 게 나름대로 어려운 과정에서 밀감 재배하잖아요. 아버님이. 예. 이런 게 스토리가 좀 있고요. 예. 그리고 운동권 출신에서부터 검사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분이 5성 무패입니다. 양천에서 국회의원도 3번 하고 제주도는 이게 상당히 야당세가 세죠. 예. 호남세가 세잖아. 거기서 도지사도 2번 하고 5성 무패예요. 예. 이런 게 여러 가지 저는 확장성, 스토리 봤을 때 상당히 그 잠재적으로 후보고요. 한마디만 꼭 드리고 싶은 게 자꾸 여당은 후보가 많은데 야당은 왜 없냐. 이런 말 많이 하죠. 근데 여당에 이재명이하고 이낙연이는 대깨문 친문 후보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저는 완주 못한다 봅니다. 마라톤 뛸 때요. 앞에 오버페이스로 막 앞에 1, 2등 한다 해서 끝에 1등 들어옵니까? 그러면 이게 결국 그 2명 빼면 여당에도 이게 남아있는 게 김경수, 조국, 그렇잖아. 또는 이게 유시민,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 김두관. 근데 그에 비하면 우파 쪽에도 황교안도 아직까지는 저는 살아있다 보고, 그 다음에 홍준표부터 오세훈, 원희룡, 훨씬 이게 저는 야당도 잠재주가 많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잠재 주자들이 지금 여당에 비해서는 뒤에 물러서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장으로 경선의 장이든 적극적인 국민들 앞에 선을 보여야 하는데 다들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내년 4월 재보선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이 끝나야 본격적인 이런 대선판이 벌어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원희룡 지사는 천재죠, 천재. 천재입니다. 모든 면에서 품성도 나무랄 데 없고. 그런데 수석.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또 다른 발목이 될 수도 있어요. 국민들한테는 대다수 사람들은 이런 수석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문재인도 사법연수원 차석했다고 서민 교수 있죠. 기생충. 이분이 문재인이 이게 지능에 대해서 좀 비판했더니 또 막 대깨문들이 나서가지고, 저는 제일 웃기는 게 김정란이라고 상지대학 교수예요. 김정란. 이 사람에게 문재인이는 서울법대 갈 실력이 없어서 경희대 간 게 아니고 장학금 받으려고 경희대 갔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서울대 갈 실력이 없어서 장학금 받아갔다 이렇게 하는데요. 물론 수석, 차석 이런 게 저는 중요한 게 아닌데, 상당히 그래도 그 정도 능력이면 어떤 시대 정신을 읽는 통찰력 있잖아요. 이런 게 상당히 있다 보고 때문에 제가 언급을 했던 이런 이제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그 출마에 관해서 제가 이게 김종인을 저는 비판 안 할 수 없는 게 지금 이게 보수의 킹메이커 두 명 있잖아요. 김무성하고 네. 김종인이가 있잖아. 이 사람들에게 무대만 만들어주고 자기들 빠지야 되잖아. 근데 자기들이 사심이 너무 많아. 김종인도 여차하면 내가 킹으로 한번 해볼까? 김무성도 개헌해가지고 이혼 집정부제 내가 총리 한번 해볼까?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김종인은 계속 자행위를 해가지고 야 백종원이 어떠냐? 백종원이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 후보를 까내리고 외부에 계속 영입하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김종인이든 김무성이든 이런 사람들이 사심을 버리고 무대만 쫙 깔아주고 그리고 정말 대선 후보들이 활동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지지율이 상당히 급상승할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김무성 전 대표 이런 분들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판을 깔고 그 사람들이 대선 후보들이 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마이크를 본인들이 다 차지해버리니까 다른 사람은 마이크가 있어야 뭐 이 얘기를 하죠. 정치인은 마이크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국민들한테 자기 생각이라든가 뭐 입장을 표명을 하는데 그런 장이 지금 안 만들어져요.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도 그런 중진 의원들이라든가 또 뭐 이런 고문회의라든가 이런 것들도 활성화시켜 갖고 거기에서 좀 괜찮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줘야 하는데 그냥 비대위만 개최하고 있으니까 그 비대위는 다들 뭐 김종인 앞에 감히 이야기하기도 좀 어려운 젊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원희룡 지사한테는 제가 듣기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생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뛰어라. 그렇게 해서 원희룡 지사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지금 참모진들도 나름대로 구성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윤석열 총장하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가장 강력한 야권 내 주자군으로 이렇게 꼽았더라고요. 예. 일단 김종인에 대해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는요. 박사님 방사들 다른 방송에 제가 트로이의 목마라고 김종인을 엄청나게 비판하고 있고요. 김무성도 마찬가지예요. 김무성도 30시간 법칙이라고 했는데 정두원 의원이 말했지만 매일 줏대도 없고 소신도 없이 30시간마다 바꿨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저는 김무성, 김종인이 킹메이커다? 이래가 우리가 정권 교체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게 좀 걱정이 좀 되고요. 그래서 이 두 분은 저는 임기가 김종인은 내년 보궐선거까지 아닙니까? 보궐선거까지 하고 저는 킹메이커 역할도 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희룡 이분이 경쟁자로 금방 박사님 말씀처럼 안철수하고 윤석열을 꼽았잖아. 예. 근데 이거는 저는 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게 좋게 봐주면 야, 당내에서는 없어. 당내에서는 내 상대가 없어. 왜? 당 밖의 인물이거든. 네. 윤석열과 안철수가. 그렇죠. 그럼 이게 당내에서는 내 자신감 있어.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은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과연 이게 안철수가 자유우파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가? 안철수는 계속 문재인하고 손을 잡았다가 헤어졌다, 손을 잡았다 헤어졌다. 이렇게 문재인하고 애정의 길로 같이 걸어온 길 아닙니까? 이분이 과연 자유우파 보수인가? 그 다음에 경쟁력이 안철수가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도 물론 추미애나 문재인 탄압받다 보니까 지지율은 높지만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검찰주의자거든요. 과연 이게 자유우파고 정치인으로서 재능이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 두 명이 가장 라이벌이다. 뭐 지금 여론조사는 윤석열이가 제일 앞에 나오는 거 맞죠? 그렇지만 앞으로 누가 또 라이벌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봅니다. 뭐 홍준표 전 대표도 지금 무소속으로는 있습니다만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거친 일만 아니면은 상당히 정치력도 있고 감각도 있으신 분인데 그래도 최근에 지지율도 한 7% 선까지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뭐 김동연 전 부총리, 경제부총리 이분도 서울시장으로 거론은 되고 있지만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본인은 서울시장보다는 대권 쪽에 더 관심이 있다. 이분에 대해서도 아마 김종인 위원장도 상당히 관심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아직은 야당에서는 민주당과 달리 부각되는 그런 인물이 없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근데 당내 분위기는 제가 보니까요.
뭐 본선 경쟁력은 또 그 다음이고요. 당내만 보면 이게 당내 조직이나 개파 구도를 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3강을 오히려 이제 그 홍준표 있잖아요. 예. 그래도 이분이 대선 후보 나가서 24% 얻은 게 있습니다. 그럼. 고정표가 있어요, 조직이. 홍준표. 지금 이게 복당 안 하지만 보궐선거 전후에서는 복당된다 봐요. 예. 그 다음에 그 황교안 대표도 지금 이게 은퇴, 뭐 책임지고 물러나 있지만 이분들이 본인이 공천권을 행사한 분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친박의 또 지지가 있거든요. 있고. 그 다음에 원희룡. 이분에게 현직 관당치장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오세훈. 이런 분들이 당내 경선마범에게 상당히 저는 한 4강 정도 유지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본선은 이제 뭐 홍준표든 황교안 대표든 이제 본선에서는 다 이게 아킬레스건이 있거든요. 이걸 이게 어떻게 극복할 건지. 그래서 자꾸 참신한 인물 찾거든요. 근데 그 과연 정치 대권이 하루아침에 참신한 인물이 떠오를지.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이제 윤석열, 최재형 감사원장 있잖아. 예. 그리고 이제 김동연, 훌륭한 분들이지만 갑자기 바로 대선 갈 수 있을지 이런 데 그 걱정됩니다. 또 그런 분들은 정치력이라는 거 이런 것들도 검증이 안 됐지만 또 개인의 문제들 사실은 대선에서는 경륜이나 경력보다는 개인적인 어떤 치명적인 문제들이 나오면 그걸로 가버리거든요. 이해창 전 총재가 그렇게 다 대선에 접근해 놓고도 아들 병역 문제 하나로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쪽에서 검증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검증이 나오면 뭐가 튀어나올지 알 길이 없거든요. 자기 일은 괜찮다고 하더라도 처가라든가 뭐 주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들이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불안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서울시장이 사실은 더 급해요. 부산은 뭐 일단은 접어두더라도 서울시장에서 져버리면은 국민의힘은 설 자리 없습니다. 내년 4월에. 그런데 이 서울시장 선거가 만만치는 않아요. 늘 이 수도권 특히 서울은 과거부터 민주당이 우세를 점해왔어요. 그러니까 유권자의 그런 지형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런 선거 전략이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보면은 여권의 그런 선거 달인들이 국민의 힘을 훨씬 저는 능가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후보를 내세워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서울 시민들로부터 이렇게 합격점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도 암중모색인 것 같아요. 누가 뭐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주호영 원내대표는 안철수를 자꾸 생각하는데요. 안철수는 이제 저번 지방선거에 김문수한테도 제가 3등을 했죠.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에게 대권의 꾸미가 있거든요. 안철수는 이제 본인도 안 나오고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안철수를 잘 모르는 사람 같아요. 저는 저보다도 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안철수를 저보다도 더 가깝게 훨씬 접근을 안 모르죠. 해보는 당을 같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외관만 보고 그런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아직까지 정치에서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떤 그렇습니다. 일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쳐놓아야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은요. 자꾸 이게 신인들 있잖아요. 뭐 윤희숙 의원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발언했잖아요. 김웅원도 또 이렇게 추천을 하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게 초선들 의원들 자꾸 이게 밀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현역 의원은 또 김무성이는 현역 의원 하면 안 된다. 마포 포럼에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서울시장 임기는요. 1년이 아닙니다. 5년에 5년. 그런 셈이죠. 왜냐하면 이게 1년 딱 되면 그 다음 4년은 거저물 수 있거든요. 1년. 아이고 5년. 따라서 저는 서울시장이면 상당히 그 대통령 밑에 소통령 아닙니까? 좀 더 참신하면서도 능력도 있고 상당히 저는 지지를 받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요. 아까 이게 그 김동연 우리 기획부총리잖아요. 이분이 상당히 저는 아주대 총장하면 스토리도 좀 있고 상당히 그 능력도 있고 이런 분들 뭐 최재형 감사원장 임기가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안 된다 하더라도 이런 분들에게 영입해서 하면 서울시장으로는 책임져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대권 가기에는 좀 검증이 필요하지만 서울시장은 대권 가기 한 단계 전이잖아. 그렇다면 이게 저는 김동연 이런 분들을 삼고초려해서 영입해가지고 홍보를 하면 요즘 이게 한 달이면 금방 띄우잖아. 이미 인지도 높잖아요. 이 정도 분으로 해야지 제가 보기에 초선 의원 가지고는 소통령 자리 좀 약하고 그다음에 조은희 구청장도 많이 거론하잖아요.
근데 구청장 훌륭한 인물이지만 현재 구청장이 사표 내고 서울 간 이거는 서초 시민의 예의도 아니고 이것도 이게 좀 무게감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저는 김동연 이런 분들을 좀 영입하면 어떨까? 이게 개인 생각이에요. 저도 뭐 김동연 부총리가 전 부총리가 가장 적임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이제 어떻게 결심하느냐 문제도 있는 것이고 일각에서는 염재호 전 고려대 총장이죠. 지금은 명예교수죠 아마. 사실은 전에는 뭐 고려대 총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총리 물망에 되게 오르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또 이런 분들은 거론만 되고 있을 뿐 본인들의 의사도 이렇게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어쨌든 오리무중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은데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아주 능력은 있습니다. 뭐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했고 또 청와대 비서관도 다 했고 뭐 서울시에서도 뭐 여성 정책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면서 충분히 능력을 쌓았는데 아무래도 좀 무게감이 좀 그렇습니다. 떨어진다고 하겠죠. 예. 근데 그 염재호 총장님도 저는 참 글도 많이 보고 훌륭한 분인데 일단 서울시장을 1년 안에 파악해가지고 행정하는 행정 능력 있잖아요. 그 점에서는 김동연 부총리는 행정의 달인이잖아. 그런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맞춤형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저쪽에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박영선 같은 사람 있죠. 박영선 추미애 중에 뭐 나온다고 추미애보다는 저는 추미애는 이제 팽당한다 본다면 박영선이 유리하다고 그렇죠. 봐야죠. 그럼 이게 장관의 뭐 한 4선 이런 경력되면 아무래도 이게 구청장이나 초선 있잖아요. 무게감도 중요하거든요. 아, 그럼. 그 점에서 이게 어차피 임기가 제가 5년이 했기 때문에 저는 적임자가 김동연 어떻게 상고 초래해서 모셔야 된다. 이래 보는 거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현재 당무감사가 진행 중인 모양인데 이걸 가지고도 또 내부에서는 좀 논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부 그 김소연 대전 유성을 지구당 위원장 당협위원장인데 사퇴를 했죠. 지난번 추석 때 달창은 영창으로 달창이라는 게 문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논란이 좀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또 문바들이 공격을 해대고 일각에서는 민경욱 전 의원 뭐 이런 분들도 차제 당무감사를 통해서 정리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뭐 제가 이게 뭐 너무 보수적인 시각인지 모르지만요. 옛날에 그 광화문에 갈 때 그 데모할 때 보니까 전부 이게 그 문재인이 보고 나라가 네 거냐 막 계속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김종인 보고 야 당이 네 거냐 당이 네 거냐 왜 마음대로 하느냐 이렇게 저는 비판하고 싶고요. 결국 그 이번에 48개 항목으로 당무감사 하는데 그 중에 8개 있잖아요. 6분의 1. 8개가 전부 이게 SNS에 뭐 막말 논란된 게 없느냐. 이걸로 이제 감사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막말인지 아닌지는 대깨문들 기준을 판단하면 안 되죠. 그렇죠. 아니, 대깨문이 막말이라면 다 막말이고 진중권이가 막말이라면 다 막말입니까? 결국에 달림은 영창으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 은유적이면서 비유적으로 야 문재인 영창 얼마나 상상이 좋습니까? 아니 이런 청년들의 아이디어 이게 무슨 문제가 될 그러니까요. 거리가 되나요? 이걸로 여기 지금 김소연 위원장이 미리 사퇴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민경욱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뭐 선거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고생하시는데 그걸 가지고 다 치내고 그다음에 김진태 의원은 뭐 파대로 집회가 다 치내고 이런 식으로 이게 자유파 나름대로 이게 자유파에서 인지도 있고 이런 분들에게 다 하나하나 치내면 그럼 이게 중도에서 다 옵니까? 그럼 이게 대깨문이 국민의힘으로 넘어옵니까? 지금 이게 국민의힘 지지율이 왜 정체 내지 떨어지고 있냐 말이에요. 이런 게 결국 저는 김종인이 오히려 이게 그 산토끼는 안 오고 집토끼들에게 도망가고 하니까 지지율 정책 아닌가 이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당무감사를 통해서 일정 부분 쇄신의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차례 총선을 통해서 검증이 된 분들도 일부 탈락을 시킬 수밖에 없죠. 여러 차례 떨어진 사람을 계속 그 자리에 두어본들 가망은 없으니까요. 그러나 지나치게 뭐 정치적인 어떤 정무적 판단을 동원해 가지고 괜찮은 사람들까지 또 이렇게 도매금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원희룡 제주시사가 야당의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이렇게 공식 경선에 나설 것을 선언할 경우 아마 야당에서도 이런저런 분들
의중을 두고 있는 분들이 본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야당도 활성화되는 분위기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어쨌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김무성 전 대표 이런 분들이 킹메이커를 자임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마이크를 독점하지 마시고 정말 내년 4월 재보선, 서울시장 재보선에 나갈 분들, 그리고 대선 후보로 나서실 분들이 마이크를 들고 국민들한테 선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판을 좀 만들어주고 깔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